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가한 주말 남편과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극 중에 한 험악해 보이는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 사람 만든다. 내가 작정하고 제대로 사람 만들어주마. 원래 사람인데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 말은 지금은 사람같이 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를 듣고는 뭐 저런 말이 다 있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저도 어쩌면 한 사람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재혼으로 다시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편 이전에 제가 제대로 사람 만들어 보고자 했던 전 남편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 남편은 한마디로 뭐든 쑥맥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 만났습니다. 교복 입은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짝꿍이었죠. 늘 바보같이 허허 웃기나 잘하는 동네 바보 같은 애였어요. 제 말을 참 잘 따랐습니다. 야, 너는 오늘 머리가 그게 뭐냐?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니까 너는. 일로 와봐. 이상하게 내가 하면 잘 안 되더라. 미령이 네가 만져줘야 이놈의 머리도 잘 되더라고. 어찌 보면 제가 꼭 누나라도 되는 듯이 전 남편은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전 남편에게 미령이 꼬봉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유, 저 미령이 껌딱지. 쟤는 미령이 없으면 어쩔 뻔했냐? 공부만 잘하지 아주 바보가 따로 없어요. 미령아, 네가 고생이 많다. 네 꼬봉 사람 좀 만들자, 사람 좀. 하지만 저도 그런 남편이 제 꼬봉처럼 구는 게 싫지 않았어요. 가방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고 뭐 사와라 하면 다 사오고 한마디로 만만했죠. 그때는 이성적인 감정 전혀 없었고 그저 만만함 그것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서 전 남편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공부를 엄청 잘했고 저는 잘 못했으니 대학에서 방향이 바뀌는 건 당연한 순리였어요. 매일 붙어있던 꼬봉이 없으니 그렇게 서운하고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 돼서는 막 보고 싶기까지 한 거예요. 철없을 때야 놀리면서 부려먹고 했지 대학생 되고 하니까 농담식으로 불러내고 그런 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 끝에 제가 먼저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대학도 갔는데 한번 보자.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만나고 같이 밥 먹고 떠들고 하니까 예전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좋았죠. 전 남편만 만나면 이상하게 푸근하고 기분이 좋고 재미있었어요. 대학교 친구들과는 이상하게 안 맞는 기분이었고 집에만 가고 싶었는데 전 남편과 함께 있으면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용기 내서 이성적으로 사귀자고 말했어요. 야, 꼬봉, 너 학교 수업 끝나면 바로 우리 학교로 오고 저녁에 배고플 땐 나랑 같이 밥 먹어. 수업 없을 때도 나한테 오고 또 시간 남을 때는 나한테 연락해. 알겠지? 우리 앞으로 사귀는 거야. 뭐 더 할 말 없지? 어? 그래. 나도 좋아. 남편은 그저 제 말에 끌려가듯 좋다고 동의를 했고 그날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찌 된 게 남편은 대학에 가서도 교복만 벗었지 하는 게 다 똑같아서 제가 하나하나씩 바꿔주었어요. 야, 꼬봉, 내일은 우리 옷 사러 가자. 너는 어쩜 공대생이라는 놈이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니냐? 주변에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을 좀 봐. 대학생 시기나 돼서 어쩜 그렇게 옷을 못 입냐고. 내일 내가 싹 다 골라줄 테니까 돈 많이 챙겨와. 옷 골라주는 턱으로 네가 점심 싸야 돼. 그런 식으로 남편의 촌스러운 스타일을 바꿔주고 안경도 바꿔주고 우물쭈물 답답한 말투도 고치라고 혼도 내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꼭 뭐라도 되는 양 그랬었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자는 의견에 남편은 다 따라주었고 제가 스타일을 바꿔주면 좋다고 허허 웃기만 했죠. 바보 같기는 해도 귀여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쑥맥이긴 했어도 본판이 괜찮았어요. 키도 컸고 얼굴도 작은데 센스만 없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바꿔줘도 확확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좀 서툴기는 하지만 성격이 착해서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었죠. 바보 같은 구석이 있는 아이였지만 실상은 저보다 공부도 잘했고 아주 많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사회성이 좀 떨어지고 유행 같은 거 모르고 말주변과 센스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끼고 가르쳐주는 맛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자는 의견대로 다 따라주니 만나는 내내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뿌듯함까지 있었죠. 그러다 전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전까지는 전 남편을 심심함을 달래줄 완벽한 꼬봉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옆자리가 비게 되니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군대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복무 중에 많이 다쳐서 빨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쳤다고 하니 너무 놀라서 저는 병원으로 막 찾아가서는 펑펑 울었었죠. 그래서 남편이 군대를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서 사이가 많이 깊어졌어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샌다고 군대에서도 실수가 자꾸 하다 보니 계속 다치기도 하고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전처럼 꼬봉이라는 말도 안 썼고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제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나중에는 제게 먼저 묻기도 했어요. 나 내일 면접 가야 해서 정장 사야 될 것 같은데 네가 골라줄래? 구두도 그렇고. 그리고 면접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거 네가 좀 다 알려주라. 그래, 그런 건 내가 또 전문이지. 뭐든 다 물어봐. 다 알려줄게. 학교도 별로고 성적도 별로였던 저에 비해 남편은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이었던 터라 오라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결국에 회사도 사회성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고 기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어차피 같은 성적에 조건 직원 뽑는 거, 말 잘하고 감각 있는 사람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융통성 없고 위기 대처 능력 제로인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쪽으로 노력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옆에는 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그날의 면접은 합격을 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되었죠. 그에 비해 그렇게나 남 잘 가르치고 사회성 충만한 저야말로 매번 면접까지 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론 안 되려나 다 때려치워야 하나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에 마지막에 면접 봤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재미있고 신나있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늘 죽상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왠지 나를 왕따 시키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 나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힘드네. 그냥 노력만 하지 말고 한 놈만 딱 집어. 다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회사도 결국에는 인간관계라 제일 괜찮은 놈 하나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그나마 네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없어? 그 사람을 공략해.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고. 별거 아닌 거 툭툭 하나씩 사주기도 하고 그래봐. 예를 들면 피곤해 보인다고 커피 한 잔 쓱 줘봐. 그럼 바로 입질이 올 거야. 그런 식으로 남편의 사회성을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것 아닌 조언들이 다 먹혀 들어간 건지 남편은 저를 거의 맹신했죠. 나중에는 제가 아바타처럼 남편을 조종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와서는 회사 동료가 집을 이사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나 뭐라고 말해줘야 돼? 자랑만 하지 말고 집들이 초대하라고 해. 집들이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고. 상사가 언제 한번 같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난 골프채도 없고 골프도 못 치는데 어떡해. 내일 당장 치자는 소리 아니니까 나중에 한 수 배우고 싶다고만 해. 어차피 너랑 안 쳐.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고 조금씩 스타일도 좋아지고 하니까 주변에서 잘생겼단 말 좀 듣는다고 제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나 왜 이렇게 점점 잘생겨지냐. 그래서 미령이가 다 한 거라고 말했거든. 미령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서 내가 그나마 사람 된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언제 너 인사 한번 오래. 밥 한번 먹지.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천둥 벌거숭이 마냥 사람 구실 못하는 아들 제대로 인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절 초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또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이었거든요. 남편과 달리 가진 것도 재주도 없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절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우리 집이 아들만 셋이라서 미령이 너처럼 살가운 딸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참 아쉬워. 너희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났었다고 했나? 그래서 우리 미령이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우리 아들 맘에는 들지?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이제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이참에 우리 결혼 서두르는 거 어떨까 싶은데, 응? 시집와 미령아. 내가 정말 잘해줄게, 응? 그래도 정말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할 생각은 있었어요. 그 당시 제 나이 겨우 26이었습니다. 그다지 어리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였죠. 그렇게 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은 날 배신은 안 하겠다. 너무 착하고 순해서 바람 같은 것도 안 피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말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도 남편은 저의 아바타였어요. 제가 결혼을 한 거지 애를 키우는 건지 착각이 다 들 지경이었습니다. 아침에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말하는 것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계속 물어만 보는데 거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급이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짜증이 나서 일하는 중에는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그때 물어볼 것을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 있죠. 적어서 준 것들을 보자면 더 속이 터질 지경이었어요. 동료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받아쳐야 하느냐 묻기도 하고 회사에서 팀끼리 서로 욕을 하는데 어디에 맞장구를 쳐야 하는지도 묻고요.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기에는 한 번도 제대로 알아서 한 적이 없는 남편이기에 화가 나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기 급급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관심사가 패션으로 바뀐 건지 주말에 제게 정장을 사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넥타이도 사고 구두도 바꾸고 외형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니는데 신경 쓰는 게 맞지 싶어서 열심히 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이 저는 알아보았는데 남편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야, 미령아, 너무 오랜만이다. 너 이 동네 살아? 웬일이야.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런데 너 결혼 진짜 일찍 했더라. 우리 동기들 중에 결혼한 애 너뿐일걸? 옆에는 남편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미령이랑 고등학교 3년 내내 짝꿍이었어요. 남편분 너무 멋지시다. 훤칠하시고. 야, 얘 꼬봉이잖아. 내 꼬봉. 기억 안 나? 너랑 나랑 3년 내내 짝꿍이었으면 꼬봉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왜 몰라? 꼬봉이랑 나랑 결혼했어. 결혼한 지 한참 지났는데. 결혼식에 왔던 애들도 못 알아보더라. 하도 꼬봉이라고 불러서. 본명을 기억 못해서는. 너도 못 알아보면 어쩌냐? 뭐? 이분이 그 네 꼬봉이라고? 세상에나. 야, 너는 참 그랬으면 말을 해줬어야지. 전혀 몰랐네. 꼬봉, 이름이 뭐더라? 암튼 반가웠다.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아주. 너네 그렇게나 붙어 다니더니 결혼까지 했네. 세상에. 오랜 친구들도 못 알아볼 정도라면 남편이 엄청나게 멋있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면 뿌듯하고 정말 좋았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으쓱해하는 듯 보였죠. 어느 날은 남편 얼굴을 찬찬히 보다 보니 눈썹이 너무 옅어 보이길래 저도 할 겸 같이 데려가서 눈썹 문신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인상이 확 바뀌면서 정말 멋져지는 겁니다. 눈썹 문신한 남편이 회사에 갔더니 여직원들이 너무 괜찮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괜히 으쓱해졌습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제 칭찬을 자주 해주셨죠. 며느리 잘 들어와서 남편이 달라지고 나아지고 일도 잘 풀린다고 말이죠.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이 그나마 똘똘한 와이프 만나서는 저렇게 멀쩡해졌는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안 좋겠어. 내 맘 같아서는 우리 며느리 맨날 안고 다니고 싶구만. 얘 어릴 때는 저놈이 어디 사람 구실할까 싶었는데 고등학생 때 우리 며느리 만나고부터 가기 싫다는 학교도 신이 나서 가고 맨날 미령이가를 입에 달고 살았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어쩌나 하고 걱정 많았는데 그런데 지들끼리 알아서 사귀고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오기까지 했으니 나한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복덩이겠어. 안 그러니? 내 주변에서도 말이지 아들 신수가 훤해졌다고들 그래. 내 요즘 낙이 우리 며느리랑 아들 사진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만큼 우리 며느리가 애썼다는 소리잖아. 시댁에서도 좋다고 잘한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니 저도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남편의 스타일에 계속 변화를 주려고 저보다는 온전히 남편만 바라보고 살더라고요. 별일 없는 주말에 생각 없이 남편과 텔레비전을 보다가 남편과 좀 비슷하게 생긴 연예인이 나왔는데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보니 그 연예인이 눈두덩이에 지방을 뺐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나서 바로 남편 데리고 성형외과에 갔어요. 아유, 남편분이 안검하수가 있네요. 눈두덩이도 두꺼운데다, 여기 보세요. 이마에 주름 잡혔잖아요. 이게 덮인 눈 때문에 갑갑하니까 눈썹을 치켜 올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눈은 빨리 안검하수 수술하고 지방 제거도 해주면 편하죠. 뭐 어떻게 오늘 받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날 남편은 팔자에 없는 성형수술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적어도 눈이 덜 무겁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게 고맙다고 좋아했습니다. 당신은 천재야 뭐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나는 여태 내가 생긴 게 이상해서 이렇게 매일 눈꺼풀이 무거운가 했네. 그런데 이런 시술이 있는 줄은 몰랐어. 전보다 눈도 커 보이고 이마에 주름도 덜 지고 너무 좋다. 고마워 여보. 전에는 거울도 잘 안 보던 사람이 저랑 성형외과 한번 다녀오고부터는 줄곧 거울 앞에서 살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괜히 다른 데를 더 건드리고 싶어 하기도 했죠. 제가 적당히 하라고 한 소리를 해야 그나마 화장실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도 뿌듯했어요. 자기 멋부리는 줄 모르던 남편이 이렇게라도 점점 관심이 생기는구나 하고요. 달라지고 멋져지면 뒤로 얻어지는 게 많아지는 세상이니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처럼 정말 좋은 일들이 뒤따르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산의 출판물 표지 모델이 되었다고 잔뜩 들떠서 말해주었습니다. 그것 또한 다 제 덕이라고 말이죠. 우리 팀에서 딱 2명 뽑아서 촬영하는 건데 바로 내가 딱 된 거 있지. 이게 다 당신 덕이라니까. 진짜 고마워 여보. 회사에서 사진까지 찍게 되었다고 하니 왠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피부과에도 데리고 갔어요. 기왕이면 더 괜찮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러다가 오는 길에 화장품 가게에서 남자 향수를 팔길래 남편에게 어울리는 향수도 골라주었습니다. 당신이 잘 씻고 담배도 안 피고 해서 나쁜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남자가 향수 쓰면 되게 멋져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런 거 뿌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잊지 말고 뿌려. 알겠지? 나중에는 남편 잘 되라고 하기보다는 꼭 멋진 남자 만들기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안 멋진 남편보다는 멋진 남편이랑 사는 게 낫겠지 싶어서 열심히 꾸며주었고 남편 또한 싫지는 않은지 잘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과 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잠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에 어떤 여자가 남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급히 달려가서는 여보, 뭐야? 왜? 뭐 잘못했어? 결혼하셨어요?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요. 실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는 제게 거듭 사과를 하고는 불이 나게 도망치듯 나가는 겁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남편을 보니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카트를 지키고 있는데 아까 그 여자분이 연락처를 물어보더랍니다. 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웃기면서도 그만큼 진짜 멋져진 건가 의아했어요. 어쩌면 저는 남편의 찌질이 시절부터 점점 나아진 모습까지 다 봐왔던 터라 그렇게 확 멋져졌다라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늘 제 옆에 있던 사람이었고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니 저도 모르게 눈여겨보게 되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나름 즐기는 듯 보였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밖에서 또 같은 일이 생기면 들뜨지 말고 결혼한 사람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그게 더 멋져 보인다고 또 설명해 주었습니다. 꼭 겉모습을 떠나서 남편이 내적으로도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쑥맥에 자기 표현 하나 제대로 못하던 남편이 먼저 내색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제 생각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은 제게 직장 동료에게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묻는 겁니다. 직장 동료가 여직원인데 새로 이사를 해서 작은 선물 하나를 동료들과 각각 해주기로 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제가 친구들 이사하고 할 때 사주는 걸로 사다 놓았어요. 그런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기념일이나 회사 동료와 함께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뭘 사야 할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어떻게 대해줘야 좋아할지 이것저것을 또 제게 다 물었죠. 그래도 남편 진급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쟁이였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잘 꾸며 입고 다녔고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지 문제 없어 보였죠. 그래서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서 앞가림 잘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질문도 없어지고 저에 대한 관심도 없어진 듯 보였습니다. 매일 일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늦다 못해 외박도 했어요. 회사 동료 집에서 같이 마시다가 잠이 들어버렸다고도 하고 주말에는 회사 상사와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완전 껌딱지였던 남편이 완전 남처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여보, 혹시 나한테 뭐 화나는 일 있어? 요새 집에도 거의 안 있고 나한테 연락도 잘 안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뭔데? 우리 뭐든 그때그때 다 말하잖아. 툭 터놓고 이야기해봐. 아니야. 당신 피곤할까봐 그러지. 내가 맨날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혹시 당신 친구들이랑 만나면 주로 어디 가? 밥 먹으러 가는 데나 뭐 영화관 그런 데 가나? 나한테 주소 찍어줄 수 있어? 내가 그런 데를 가봤어야 말이지. 여자친구들이랑 자주 가는 그런 좀 유명한 데 아는 곳 있으면 알려줘. 나도 좀 알아놨다가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팍팍 아는 척 좀 하게. 제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다시 평소처럼 제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착각했구나 싶었고 그대로 의구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친한 친구들과 어떤 곳을 가는지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들도 묻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깜짝 선물해 주려고 그러는구나. 역시 사람 속이는 거 참 못해. 그리 생각하고 모르는 척하고 다 알려주었어요. 생일 하루 전에는 보니까 이미 선물을 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려준 샵에서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생일도 잊고 있었고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바람 같은 걸 피울 거란 생각을요.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저를 배신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일하다 보면 힘들어서 잊을 수 있었겠지. 다른 동료 생일 선물을 내 것으로 착각했나 보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제일 잘하는 건 저뿐이라고 생각했기에 더더욱 그랬죠.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남편은 이상한 것들을 제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이혼을 하면 그냥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법원에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소송도 걸고 뭐 변호사 쓰고 그래야 하는 건가?
잘못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도 줘야 하고, 그런 게 복잡하니까. 왜? 나도 법적인 건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합의해서 이혼하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 찍고 법원에 내면 돼. 그럼 기한 좀 주고 조정기간 갔다가 그래도 변함없으면 이혼하고 그러는 거지. 회사 동료 누가 이혼한대? 왜 그런 걸 물어? 아무래도 이혼을 할 것 같은가 봐. 당신이면 어떨 것 같아? 이혼을 하게 되면 막 화나고 그럴 것 같아?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쫓아가서 김치로 싸대기 때리고 막 뒤엎고 그러잖아. 아니, 그런 게 이혼 과정, 뭐 그런 건가? 에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나도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는데.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은 조용히 위자료 분배하고 입에 쌍욕 좀 담고 그러다가 깔끔하게 이혼하겠지. 나도 닥쳐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요새 당신 이상한 걸 궁금해하네. 하긴 요새 이혼하는 부부들 많더라. 내 주변만 봐도 얼마 전에 복직한 과장님 휴직계 낼 때는 유부남이었는데 돌아오니 돌싱남 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혼해도 사람들이 흉보거나 하진 않더라. 뭔가 사연이 있었겠거니 하고 말지. 그래도 우리는 진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이혼 별거 아니더라도 난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 고등학생 시절까지 버리는 거라 너무 슬플 것 같아.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저 시시콜콜하게 묻는 질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약속이 있다기에 저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 만나 밥을 먹기로 했어요. 다들 사느라 바빠서 한참을 못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지라 너무 반갑고 좋았죠. 그 식당은 고등학생 때부터 자주 가던 단골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한참을 차를 타고 나가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결혼이 어떻고 각자 남편들이 어떻고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전에 남편과 같이 길에서 마주쳤던 친구가 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 미령이 완전 평강공주잖아. 맨날 껌딱지 같은 꼬봉이랑 결혼까지 하다니 세상에. 지금은 네 남편이니까 내가 심하게는 말 못하는데 진짜 그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냐? 공부 머리만 있고 세상 이치 하나 모르는 심하게 순수한 백치. 그런 거 보면 너 진짜 대단해. 머리 좋은 백치 사람 만들어서 남편 삼고 너 같은 애가 평강이 아니면 뭐야? 조만간 위인전 내셔야겠어. 내가 그때 길에서 얘 남편 봤는데 완전 딴 사람 돼 있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맨날 그 엄청 큰 안경 끼고 미룡아 미룡아 하면서 찐따 붙던 애가 진짜 멋있어져서는 쫙 빼입고 같이 붙어 다니는데 어찌나 멋지던지. 나는 미령이 얘 재혼했나 싶었다니까. 어느 정도냐면 얘 남편이 저기 봐봐. 지금 식당 들어오는 저 남자. 저 남자같이 빼입고 있었는데 미령아 저거 네 남편 아니냐? 한참을 제 남편을 극찬하며 떠들던 친구가 갑자기 눈을 돌려서 식당에 들어오는 한 커플을 가리키며 제 남편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뒤돌아 앉아 있어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제 남편이 맞았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웬 젊은 여자가 있었고 남편과 깍지를 낀 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과 똑같은 걸로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땐 남편은 그 여자와 식탁 위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꼼지락거리며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 앞 그 여자의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이, 여보가 왜 여기 있어? 나보고 여기 왜 있냐니? 너야말로 회식 있다더니 여자랑 여길 왜 온 건데? 여기는 내 단골집이야. 내가 너 알려줬던. 이제야 좀 알겠다. 너 여태 나한테 바람 피우는 방법 물어본 거야? 여자들 좋아하는 거 물어보고 어느 장소 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뭘 선물해야 하는지 물어봤던 거 그거 다 이 여자한테 써먹으셨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이걸 무식하다고 해야 할지 용감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서 쪽팔려서 먼저 집에 간다. 넌 알아서 해. 네 여자친구랑 남은 시간 잘 보내다 오든지.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친구들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절 따라 나왔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이 제게 용서를 구하고 빌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식당을 나온 저를 바로 따라 나와서 말이죠. 그런데 절 따라 나온 건 친구들 뿐이었고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기다렸고 남편은 그 다음날 밤에나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뻔뻔하게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게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 서명하고 도장 좀 찍어줘. 나랑 법원 좀 가자. 이혼해야 할 것 같아. 당신처럼 나한테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주는 사람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그 여자가 너무 좋아. 당신은 나한테 길라잡이 같은 사람이지.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결혼까지 간 건 내 실수야.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줘.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돈도 필요한 만큼 다 정리해줄게. 이혼만 해줘. 나 그 여자랑 재혼해서 같이 살고 싶어. 알려주는 여자 말고 알려주고 싶은 여자랑 살고 싶어. 너 계속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이혼이 어쩌고 소송이 어쩌고 말한 거야? 그런데 이러기 이전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뭐 이리 당당해.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뭐가 그리 잘났어? 내가 당신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사람 구실하게. 다른 여자들이 눈독 들일 만큼 내가 만들어준 거라고. 나 없으면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날 버리겠다고? 나랑 이혼하자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네가 나한테 어쩜 그래? 저는 전에 남편에게 말했던 이혼이 눈앞에 있을 때의 행동과는 다르게 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사주었던 것들을 마구 던지고 찢고 온갖 성질을 다 부렸죠. 그래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끝까지 질질 끌고 이혼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절 찾아오셔서는 남편을 설득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 미친놈이 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러는 건지 나도 도통 모르겠어. 제대로 여우 같은 것한테 걸린 모양인데 아가, 내가 뻔뻔한 건 알지만 내가 내 아들로 마음 잘 잡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빌게, 응?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남편은 확고했어요. 이미 그 여자에게 눈이 돌아서는 저와 마주칠 때마다 헤어지고 싶다는 이혼 이야기만 꺼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외도를 같이 목격했던 친구와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제게 이혼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차피 마음 떠난 사람 질질 끌어봐야 너만 짐 빠지고 너만 손해야. 네가 사람 만들어준 놈이 너 버리고 잘 될 것 같니? 그냥 버려. 지금 착각에 잔뜩 빠져 있을 때 버리라고. 그래야 나중에 엄청 크게 깨닫게 되어 있으니까. 저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남편과 어떻게 잘해보겠다 그런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친구 말대로 받을 거 다 받고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위자료를 많이 챙겨갔어요. 제가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얼씨구나 좋아하더라고요. 이혼하는 마당이어도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정말 뒤끝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하고 나니 허탈하더라고요. 제 짐들을 담다가 거울을 보는데 남편과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남편만 있었지 저는 없었어요. 없었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을 알려주고 가르치겠다는 오만한 생각으로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한없이 초라해져만 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구나 싶어졌어요. 온전히 남편 잘못만은 아닌가 보다 나도 문제가 있었다 싶었죠. 어쩌면 남편과의 이혼이 나의 해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살라는 그런 뜻처럼요. 남편과 이혼하고 한동안은 회사도 안 다녔어요. 친구들은 괜히 상처받은 거 티내지 말고 보란듯이 잘 살라고 말했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헛헛한 마음은 뭘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여행도 다녀보고 친정에서도 지내보고 친구들도 만나서 전 남편 욕도 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이상하게 어디 체하기라도 한 것처럼 답답하고 짜증만 났어요. 이도 저도 위로가 안 되니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다시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복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어디 연락 올 곳도 없는데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알려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싫다고 했지만 저 또한 계속 남편과 사사로이 의무처럼 연락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꼭 일상 업무처럼 강박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하던 걸 안 하니 갑갑하고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그걸 알고 나니까 제 자신이 그렇게나 우스워 보일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한 것이 어쩌면 내게 가장 잘된 일이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답답함도 없었고 헛헛함도 없어졌죠. 저도 거울을 보기 시작했고 제 자신을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하나 물어보는 사람 없으니 마음도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살았는지 싶기도 하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살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남편 신경 쓰느라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이래서들 이혼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결혼도 결국에는 자기가 더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선택한 결혼이 행복하지 않을 때 또 행복하려고 이혼을 한다니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보다도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좀 이혼한 티 벗고 애초부터 결혼하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있던 제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이 재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댔던 그 여자였어요. 절 찾아와서는 전 남편에게 너무 속았다고 그리고 그 속은 모든 요소들이 다 저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거라고 말이죠. 이혼하고 다 끝난 마당에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서럽게도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저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제 인생이 워낙 쓰다 보니 남의 불행과 눈물이 다 달콤하고 행복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서 아무리 울고 짜고 한들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내연녀는 제 앞에서 한참을 울더니 한다는 말이 제가 예쁘게 포장해 놓은 포장지에 속아서 남편에게 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속빈 강정과 사는 느낌이 들더니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제 손으로 하는 게 하나 없는 바보였다고 말이죠.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하는 게 너무 많고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제가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하는 일상 대화조차도 제가 알려준 것들이라면서 이럴 거면 자기가 왜 제 남편이랑 결혼까지 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그 사람이랑 뭐하러 결혼했을까요? 차라리 그쪽이랑 했겠죠. 정말 멀쩡한 허울에 깜빡 속았어요.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예요.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아서 하는 결혼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굳이 나한테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선택한 거야. 그럼 결국 네가 말하는 그 빈 껍데기도 네가 혹해서 좋게 본 건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 네 멍청함을 탓해야지. 꼭 제 탓만 있는 건 아닐걸요? 그쪽 분도 잘못 있는 거죠. 아니, 많은 거죠. 어쩌면 당신이 당신 남편 바람피우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무슨 연예인 만들듯 꾸며준답니까? 저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의 속은 시청자일 뿐인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환상에. 다른 말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말은 조금 뇌리에 남았어요. 결국엔 이 사단이 난 것이 내 잘못도 있나 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경솔한 마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춤했던 걸 거두고 그 여자에게 그걸 뭘 나보고 어쩌라고. 네가 싼 똥 네가 치워야지 어쩌겠어. 난 내가 거둔 똥 네가 치워줘서 고마울 따름이다. 한마디를 남기고는 가버렸습니다. 둘이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들 하겠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대문 앞에 전 남편이 서 있는 겁니다.
절 보더니 후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불안함이 엄습하기는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죠. 절 보자마자 붙잡더니 다시 돌아와 달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한참 잘못 생각했어, 여보. 당신 없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나마 여태 당신이 만들어준 게 있어서 내가 정말 잘난 놈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도 다 소진됐고 내가 알아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놈이더라고. 난 오히려 당신한테 떠나서 내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는데 그냥 나 바보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내가 재혼하겠다는 그 여자도 재혼하고 같이 사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집 나가버렸어. 나 잘못 본 것 같다고. 아무래도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이지. 그래서 나 버림받았어, 여보. 나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줄 사람 당신밖에 없어.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오늘 일진 진짜 사납네. 저기요, 네 부인이 방금 전에 다녀가셨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내 잘못이라면서. 지들이 좋다고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진짜 웃기는 것들이야. 나는 너 찌질이 찐따였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모습이든 바뀐 모습이든 다 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니었나 보지. 네가 태어날 때부터 멋지고 잘 가꾸고 꾸며진 잘난 놈인 줄 알았던 거야. 아닌 걸 알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부부인데 그 여자는 그게 안 됐나 보더라. 어쩌겠어. 너한테 속았다고 생각하던데 나한테까지 찾아와서 나도 속인 거라고 한풀이 하더라고. 지들이 어리석은 걸 어디 날 찾아와서 난리야? 이것들이? 썩 꺼져. 맞아.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날 이렇게 잔뜩 바람들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알아? 결국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다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책임져. 다시 나 돌려내. 어서. 내 인생에서 당신을 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안 그래? 그리고 당신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나처럼 갈피 못 잡는 사람 잘 잡아주고 알려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난 날 다 잊고 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그런 거랑 지금 네 상황이랑 그게 같니? 너는 나 배신한 거야. 다른 여자 좋다고 나한테 이혼해달라고 매달린 거 잊었니? 하물며 시어머니까지도 날 붙잡으셨는데 너는 단박에 나 버렸어. 나 같은 여자 싫다고. 이제는 네 인생 네가 개척하면서 살겠다고. 아니야? 그렇게 큰 소리치고 갔으면 잘 살 것이지. 어디 밑바닥 들통나서는 나한테 와서 화풀이냐고. 썩 꺼져.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남편의 내연녀에게 다 내지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니 여태 그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쑥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저만 손해보고 뒤통수 맞고 전 남편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바람 피운 두 사람이 틀어지고 헤어진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했나 봐요. 건너 듣긴 했지만 결국 전 남편은 이혼을 했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저의 행복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아니, 왜 안 되나요? 딴 사람은 몰라도 당사자인 저는 되겠죠. 그 소식 듣고 한동안 입꼬리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는 달리 저희 부모님은 속 터져 하셨어요. 다시 와서 받아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척 받아주지. 너는 그걸. 아휴, 여자가 이혼했다고 하면 안 좋게 본단 말이야.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다고 한들 그냥 처녀랑 이혼녀랑 어디 같어? 그렇게 오래 만나고 지지고 볶고 좋아 죽더니 너야말로 결혼 그렇게 경솔하게 했으면 잘 고쳐서 살아볼 생각을 했어야지. 아직 안 늦었어. 그쪽 파혼하고 찢어졌다면서 그냥 모르는 척 받아줘 이거사. 원래 부부라는 게 살면서 이런저런 별일들이 다 있는 법이야. 이것도 그 별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라니까. 너 거기 시모랑 사이도 괜찮았었잖아. 엄마, 지금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바람 피운 놈을 어떻게 다시 써? 그리고 걔가 오죽했으면 20년 넘게 같이 지낸 짝을 버렸겠냐고. 엄마도 참.
됐어. 한 번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야. 너 아직 젊고 재혼할 맘만 먹으면 더 좋은 사람 분명히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혼자 좀 살면 어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너. 나 아는 사람도 일찍이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행복해 죽으려 그래. 행복의 기준이 꼭 가정 다 이루고 남들처럼 사는 건 아니야. 너는 애를 설득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지금. 다시 받아달라고 할 때 받아주는 게 최선이라니까. 어차피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야. 마음에 다 차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서로 맞춰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살게 되는 거라니까. 너네 아버지도 나랑 하나도 안 맞았어. 내가 다 맞춰주고 잘 사니까 이렇게 오래 같이 사는 거지. 사실 친정엄마 말씀에 조금은 흔들리긴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혼하고 왔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안 좋게 보는 게 있었습니다. 내내 남편이랑 살다가 같이 있던 사람이 빠지니 허전함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못 이기는 척 다시 잘 살아봐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운명이라는 게 있는지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고 근무를 하는데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이혼하고 그쪽 회사에 소문이 너무 돌아서 회사를 옮긴 거라는 말들이 있어서인지 저도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있잖아. 저 사람 와이프가 이전 회사에 막 찾아와서는 깽판 치고 난리도 아니었다나 봐. 그래서 이쪽 업계에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 와이프가 바람을 폈는데 저 사람이 아주 제대로 비곁을 날려줬다더라고. 그 상간남 회사 찾아가서 자기 와이프랑 바람 피우는 놈이라고 회사에 소리치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당하고 엄청 오래 싸웠나 보더라고. 이혼하는 데만 7년이 걸렸대나 뭐래나.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친하게 지내진 마. 대충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엄청 골아픈 사람이더라.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더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몇 번씩 말을 붙여보기도 하고 사적인 자리에 끼기도 하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렇게 가까워지고 나서 사실을 들었는데 그 사실은 더 쇼킹했습니다. 바람 피운 것들은 다시는 얼굴을 못 들게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버려져서 가슴 아프고 힘들다? 무슨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번 생에 한을 안 남긴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조져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전 와이프랑 바람 피운 놈 회사 가서 깽판도 치고 그놈 집에도 찾아가서 해코지하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저는. 남들은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끝을 내지 뭐하러 본인 마음에 상처 내서까지 그러냐고 미련하다고 했지만 전혀요. 진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제 감정 그대로 다 풀고 나니까 뭐 이미 이혼은 되었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서로 보고 싶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이혼에 깔끔이란 단어가 어울린답니까? 얼마나 얽히고 설켜서 하는 게 결혼인데 깔끔 떨기는. 그래서 저는 지금 미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저도 이혼을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제 탓을 하기도 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만든 것에 저도 조금의 잘못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거 없이 잘못한 사람들 된통 혼내주고 자기 감정 정리 다 될 때까지 이혼을 준비했다고 하니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뭐든 자기가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절 알려주면 알려줬지 남에게 기대거나 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남편과는 완전 딴판이었죠. 주체적이면서 다른 사람 손 하나 타지 않고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돌이켜보니 뭐라든 저는 제가 혼자서 다 찾아서 해결하며 살아왔더라고요. 단 한 번도 옆에 사람에게 기대 본 적도 없고 기대려고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남편을 만나고 나니 인생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날 챙겨주고 해준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이 그렇게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저는 달랐습니다. 같이 가는 것과 온전히 의존하는 건 많이 다르니까요. 지금의 남편과 마음까지 친구처럼 만나오다가 재혼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그런 거 없이 도움이 필요할 땐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땐 주고 그렇게 쭉 같이 살자고 했어요. 재혼하고 아이도 가지고 저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난날 내내 위태로웠던 것 같았어요. 정작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전 결혼 또한 제가 했던 선택인지라 누굴 원망하겠냐마는요. 인간이 태어나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어쩌면 한 번의 결혼 실패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사람 만든다? 그건 종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네요. 종교도 그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사람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남편 또한 제가 바꿔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저 겉모습, 간단한 말투 정도죠. 그 얕은 모습에 낚여서 결혼한 게 내연녀였고요. 그렇게 사람 만들어주겠다고 제 손을 탔던 전 남편도 결국엔 얼마 못 가서 금방 다 탈로 나버렸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도 천성적인 부분은 남의 손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노력하고 고치고 바꿔 나가는 수밖에는 없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남편분은 제 복을 제 발로 찬 것 같네요. 사연자님이 고마움을 배신으로 갚는 사람과는 일찍이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